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행복한 돈돈이의 돈돈이입니다. 오늘은 제이슨 쉔커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리뷰해 보려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올해 초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던 확진자와 그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이나 러시아 쪽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급격하게 퍼지던 세계화의 추세는 수그러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제이슨 쉔커라는 경제학자는 어떻게 이후의 삶을 예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제이슨 쉔커는 19장을 통해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19개의 분석이 결국에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첫 번째, 일자리가 변화하고, 두 번째,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할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예를 들어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회계사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따로 자리를 두지 않고 도서관처럼 자리를 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렇게 재택근무라든지 사무실 밖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입장은 기존에는 아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재택근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져오는 부가가치는 명백하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될 때는 비용 자체가 절감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용주로서는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사무실 같은 걸 따로 구비해서 설비를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동하느라고 시간과 돈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제이슨 쉔커가 말하기를 원격 의료 서비스나 유통업과 같은 온라인과 접촉될 수 있었던 그런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 서비스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제이슨 쉔커는 원격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G 시대가 도래하면서 원격 진료를 하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법 때문에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해외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격 진료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직업들은 그들만의 경쟁력과 지식이 더 중요시되는 분위기로 변환되고 있는데요. 피터 드러커가 말했던 지식 근로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근로자란 의미고, 지식 근로자로서 어떠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직장에서의 성공 그리고 일을 잘한다, 결과물이 좋다라는 것의 판단 척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재택근무가 만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회의하는 게 조금 기존 방식과는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회의와는 굉장히 회의의 결이 다르고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도 승진을 하려면 나름의 실적을 반드시 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실적을 내려면 그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무리 사이에서도 튀어야 된다는 의미이고, 기존의 부서장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신의 평판을 높이는 것보다 실제로 숫자가 보여주는 실적을 가져오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승진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도 나름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이슨 쉔커가 제안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이슨 쉔커가 지식 근로자에 대한 강조점을 뒀던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주어진 업무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고 직장에서의 성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변화로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교류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기존의 재고를 적게 가져가던 린 생산 방식이나 토요타에서 나왔던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안전재고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국제 교류가 적은 이러한 시점에 대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생산 방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AI와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었는데요. 중국의 한 물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물류 창고가 전부 기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입고하는 그 순간부터 물건을 적재하는 거, 그리고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다시 출고하는 작업 전부가 컨베이어 벨트와 작은 로봇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AI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물류 처리 속도가 이루어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건물 안에는 사람이 있는 게 방해가 될 정도로 이미 물류 자동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존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물류 자동화는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산업이 바로 전자상거래 쪽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시키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원데이 배송을 미국에서 실행한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망을 확대하면서 많은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투자의 흐름을 볼 때는 어디 일자리에서 많은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채용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에는 그쪽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자동화되고 그리고 기술이 집약적이 되는 상황에서도 추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더 전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이슨 쉔커는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이 발달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공급의 안정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전자상거래로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재고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급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고의 품귀 현상이 없어야 되고 재고의 품귀 현상이 없기 위해서는 안전재고의 폭을 더 높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생겼을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게 사재기 현상이잖아요. 특히 휴지를 많이 샀다고 하는데 휴지도 휴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게 바로 식품 쪽입니다. 사람들이 불안 심리 때문에 자신의 찬장을 식품으로 많이 채우려고 사재기를 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불안 심리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몇 개 국가는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식품의 품귀 현상,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이슨 쉔커가 제안하는 방법은 우선 정부에서는 그 공급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급의 불안정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재밌었던 게 슈퍼마켓이나 마트와 같은 곳에서 식료품이 거의 유통이 되게 되면 식당과 같은 곳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해소된 이후에 과연 그때까지 식당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외식 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정부의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글로벌 교류를 중단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들의 정책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해소하는 게 기근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식당이나 여행사 같은 경우는 수년간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행 산업이 안 되면서 기업들은 자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또는 설비나 부동산 같은 걸 정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회복이 돼서 다시 산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그 전에 있던 인력이나 산업 규모 같은 게 축소되어서 그러한 다음 여행 수요 자체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슨 쉔커가 주목한 거는 바로 홈캉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건데요. 저도 외출을 조금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보내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집에 홈 시어터를 갖춰서 집에서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친구 집에 놀러가서 그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화를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보내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집에서 쉬면 어떨까라는 선택지가 하나 늘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휴가철 때 여행을 가려면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도 나름 놀고 재밌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한 상황에서 밖에 가서 조금 피로한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30만 원 아끼고 푹 쉬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없을 때 여행을 계획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밀집되는 공간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여행 수요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이슨 쉔커는 주목하고 있어요. 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없는 이제 산이나 강이나 이런 곳으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해외를 나간다고 해도 유명하지 않은 곳에도 이제 여행 수요가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여행객들 또는 기업인들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여행 자체가 급속도로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레이 달리오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또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시대와 빗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불안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마이너스 7% 성장, 그리고 한국은 마이너스 3% 성장, 이런 식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식으로 코로나 2차 충격이 다시 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많은 산업과 기업들과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대중들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영향을 받으리라는 건데요.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래에 생길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제이슨 쉔커의 관점과 그리고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덧붙이고 있는 말이, 이러한 위기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고 회복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불안해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불안을 넘어서 미래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해서 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